제가 건축가이자 조경가로서 바라보는 새로운 장소를 만드는 방법과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닮은 점이 많습니다. 없었던 것을 만든다는 점에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새롭기만 한 결과물은 그리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주기도 하고 심할 땐 근본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장소가 만들어지는 땅도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브랜드도 우리가 손을 대기 전부터 이미 그 땅에 존재하던 문맥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문맥은 브랜드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땅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이나 자연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분야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문맥, 즉 있던 것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것이 거슬러야 할 낡은 것이고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것인지 알 수 있어 나아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장소나 자동차를 볼 때면 과연 이 디자인은 대상지를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떤 존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습을 거부했는지를 바라보며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다른 브랜드가 비슷한 대상지를 다룰 때 그 결과물을 비교하는 건 정말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었나 유추해 보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이런 제 관점으로 기아의 EV3를 다뤄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EV3와 비교해 볼 차는 생뚱맞게도 샤오미의 SU7입니다. 물론 두 차는 장르가 완전히 다른 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이 두 차는 완전히 다른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비평을 해야 할 디자인이고 서로 만들어내는 감정 변화의 방향도 많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보면 두 차는 3, 4만 달러대에 거의 비슷한 가격대라는 점과 전기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 혹은 그 브랜드의 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은 물론 나아가 자동차란 걸 처음 사는 사람들까지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차는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3, 4만 달러대의 전기차를 디자인한다는 목적을 가진 것인데 그 방향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EV3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EV3는 공개 당시부터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가의 관점에서 이 차는 EV9이나 제네시스보다 발전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EV3의 외관을 얘기할 때 흔히 EV9과의 연관성을 많이 언급하지만 저는 이 차에서 그보다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휠의 그래픽, 특히 휠의 가장 바깥쪽 외곽선이 원형이 아니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대수인가? 그냥 나온 패턴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제 관점에선 이는 생각보다 무게감 있게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보통의 휠은 아무리 특이해도 결국 원이란 도형 안에 그려진 패턴이죠. 원을 어떻게 채우는 패턴인가를 중요시한다면 사실 EV9만 봐도 EV3와 약간의 비슷함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그 외곽선은 보시다시피 원이거든요. 하지만 EV3의 휠은 다릅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명 원이지만 시각적으로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원이 아닌 그 내부의 각진 패턴이기 때문이죠. 이 포인트에 집중해서 차를 보면 어딘가 차가 잘 굴러갈 것 같은 그래픽이라기보단 상부를 더 잘 지탱해 줄 것 같은 그래픽이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즉 더 튼튼하게 서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이란 얘기인데요. 거기에 휀더의 외곽선까지 각져 있다 보니 휠을 포함한 바퀴와 휀더가 마치 지면에 내린 달이나 기둥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 기둥 같다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보통 자동차는 문자 그대로 움직이는 자동차로서의 인상이 가장 중요하고 서 있는 순간을 디자인한다는 2000년대 중후반에 그 크리스 뱅글 이후의 디자인 트렌드를 포함한다 해도 결국 자동차 디자인이란 이동의 도구를 디자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EV3는 휠과 아치의 조합이 기둥 같은 느낌을 주는 덕분에 움직이는 자동차의 인상이 물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아주 약간이지만 분명하게 파빌리온 같다는 인상도 전해주는데요. 여기서의 파빌리온이란 가설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장기 거주의 목적이 아닌 예술성을 포함해서 실험적 시도를 하는 그런 일종의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정된 파빌리온 같다는 인상과 분위기가 인테리어의 분위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 차의 가장 특징적인 디테일인 이 테이블로 얘기가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쵸, 인테리어를 보면 이 테이블에 대한 많은 중점을 뒀다는 걸 알 수 있고, 공식 자료에서도 EV3의 인테리어는 Living Space Like Ambience라고 적어둘 만큼 머무는 공간이자 거주성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기아는 움직이는 차를 두고 이렇게까지 집과 같은 머무는 공간의 인상을 만들려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굳이 도시나 건축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단순하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이동의 목적을 위해서 운전할 때만 잠시 사용하는 기성 자동차라는 공간과 머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공간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물론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아이오닉 5 영상의 4편, 5편쯤 되는 구간에서 얘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요. 스크린샷 보시면 조금 기억이 나시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장소와 비장소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개념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마크 오제가 정의한 개념으로, 비장소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들리는 공간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구내식당이나 지하철 역사, 혹은 식당들 중에서도 빠르게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가는 식당들이 바로 비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장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를 방문하는 목적은 기능이란 목적이 아닌 머무는 것 그 자체, 내가 그 공간 자체에서 이 공간이 가진 정체성이 나의 존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순간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 방문하는 곳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말 예쁜 카페 같은 곳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제품으로 따졌을 땐 애플의 에코시스템 같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지붕도 없지만 정말 장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는데요. 얘기가 언제 또 장소와 비장소를 얘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EV3로 돌아와서 이 차는 일렬의 한정에서 보면 머무는 공간이란 새로운 개념을 낯설거나 어렵지 않게,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전달해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시작은 역시 이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테이블은 실제로 그리 거창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선 이 테이블은 정말 뭘 좀 아는 사람의 아이디어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넘어 EV3란 탈 것에 건축적 의미를 부여하게까지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의 실내 활용도를 높여서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시트를 회전시켜 내부를 보다 본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차에서 내려서 다시 시트를 회전시켜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실제 우리 일상을 그리 바꿔놓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EV3는 기성차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도 차를 운전해 와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정말 작은 노력만으로 일렬 공간을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고작 수납장을 열고 닫는 수준의 그 작은 움직임 전후로 EV3는 탈 것에서 건축을 오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단계에서 이보다 본격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EV3는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다 본격적으로 테이블의 역할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이 테이블이 그렇게까지 극찬해야 할 일인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 테이블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앞으로 잘 관찰해보면 분명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EV3의 테이블에 익숙해지면 다른 차를 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머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꽤나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념 설계라는 아주 어려운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운전으로부터